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3남매 번듯하게 키워놓고 나니까 어느덧 70대를 바라보고 있네요. 자식들 키운다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던 남편은 퇴직 후 식당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희 부부가 노년을 아주 잘 보내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생활도 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랍니다. 지금은 세상의 막내 아들처럼 살가운 사이지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닌 세상이라지만 맞춰볼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방지축에 철없던 사이가 개과천선하게 만든 사연 한번 소개해 볼게요. 막내딸은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작게 태어난 딸이었어요. 그래서 막내딸인데도 노심초사하면서 키웠던 딸이기도 했었죠.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싶어서 남편과 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조그만 추워져도 감기에 걸리던 막내딸이라 어린 시절부터 병원도 자주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막내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순애가 나중에 크면 우리 노력을 알아줄까? 자식이 부모 노력 알아주는 거 봤어? 당신은 어땠는데? 난 잘 못했었나? 하긴 부모 자식 간엔 아무리 퍼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당신은 뭘 또 그런 소리래. 이런 거 몰라줘도 되니까 우리 막내딸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다. 막내딸 열이 내릴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땐 남편과 늘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런 노력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막내딸은 건강하게 성장해줬어요.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딸이 학교 잘 다니는 모습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길을 걷다가도 길고양이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물이라도 한 그릇 주고 와야 자리를 뜨던 아이였죠. 한 번은 막내딸이 학교 다녀오고 뭘 하나 봤더니 종이컵에 물을 떠서 나가길래 놀라서 물었던 적이 있어요. 순애야, 물 떠서 어디 가는 거야? 집에서 먹어야지. 이거 내가 마실 거 아니야. 저기 앞에 길고양이 있는데 배고파 보여서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오려고. 아이고, 순애야. 그럼 가방이라도 내려놓고 나가. 학교 다녀왔으면 가방부터 내려놔야지. 아, 맞다. 엄마, 그럼 저 고양이한테 좀 다녀올게요. 학교 다녀와서 가방 내려두는 것도 있고 오로지 고양이 생각에 달려나가려는 순애가 기특했어요. 작은 생명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정 많은 아이로 자라준 게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순애는 대학생이 된 후에도 어디선가 나물도 자주 사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어디서 사왔나 싶어서 순애한테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나물이야? 요즘 이렇게 손질까지 다 된 나물을 파는 곳이 있어? 그게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할머니가 나물을 팔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봉지 사왔어. 너 이 나물로 요리도 못하면서 이걸 왜 사왔어? 우리 집엔 요리 잘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사왔지. 난 세상에서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더라. 내가 재료 사왔으니까 이걸로 오랜만에 엄마도 실력 발휘 좀 해줘. 내가 진짜 우리 막내딸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막내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지 순애는 참 정이 많은 아이로 자랐어요. 정 많고 착해 빠져서 어디서 손해보고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면서 본인만의 기준이 확실했어요. 큰아들 둘째 딸보다도 자기 몫을 잘 챙기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알게 된 계기 중에 조금 웃긴 일화가 있었어요. 우연히 어떤 행사에 갔다가 여성 탈모 예방 제품이라면서 2달치를 조금 비싼 가격에 구매했던 겁니다. 구매할 때만 해도 비싼 줄 몰랐는데 집에 와서 막내딸이 검색을 해보더니 저한테 놀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인터넷 최저가로 사면 엄마가 산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이걸 다 사온 거야? 난 행사장에서 좋다고 하니까 산 건데 그 정도야?
거기서 막 커피도 내려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안 살 수가 없었어. 와, 이것들 완전 날강도들이네. 안 되겠어. 전화번호 이리 줘봐. 내가 전화해볼게. 막내딸은 제가 사온 걸 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잔뜩 화를 냈어요. 그때 큰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한마디를 하더군요. 이런 거 당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 안 사면 되는 걸 뭐하러 이걸 환불받으려고 해. 아이고 피곤하게 산다 우리 순애. 큰아들은 역시나 다음에 같은 실수 안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큰아들이 성격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좀 무심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둘째 딸은 제가 사온 걸 보면서 이리저리 보더니 신기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긴 하다는 거야? 나도 좀 써볼까? 우리 시어머니도 곧 생신인데 이런 것 좀 사다 드릴까? 넌 꼭 그렇게 네 시댁만 생각하더라. 내가 언제. 난 이게 효과가 있나 보려는 거지. 엄마 탈모 예방해야 된다면서 기왕 산 거 엄마한테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둘째 딸은 그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집안 살림도 신혼집으로 가져가기 바빴어요. 4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인데 어쩜 삼남매 성격이 이렇게 제각각인가 싶었죠. 그때 막내딸이 뿌듯한 표정으로 오더니 저한테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다 환불해준대. 이거 물건도 다 보내버려. 내가 제대로 된 거 사드릴게요. 이걸 다 환불해준다고? 그렇게 쉽게 해줘? 처음엔 안 해준다고 하더니 내가 막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 자기들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우리 순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똑 부러지네.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는데 순애 덕분에 살았네.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는 그런 행사장에서 묶음으로 파는 거 사지 마. 힘들게 번 돈 사기꾼들 주면 되겠어? 그래, 내가 순애한테 이렇게 한 수 배우네. 제 말에 막내딸은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이런 야무진 막내딸이 항상 든든했죠. 결혼도 3남매 중에 제일 잘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자회사에 다니면서 본인 앞가림 잘하던 막내딸은 30 초반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워낙 야무진 딸이라 알아서 잘 만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소개시켜준다고 인사 왔을 때 예비 사이가 조금 특이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긴장을 했는지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예비 사이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자네 무슨 죄 지었어? 아 인사하러 온 사람이 왜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 죄요? 아닙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행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남편의 말에 예비 사이가 목청을 높여서 걱정 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던 남편도 깜짝 놀랐는지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편하게 양반 다리로 앉아. 무릎까지 꿇고 얼마나 대화하겠어? 아, 네네. 그럼 제가 양반 다리로 앉을 테니까 아버님이 더 편하게 앉아 계세요. 뭐? 아니, 난 지금도 편한데 뭘 더 편하게 앉아? 저랑 아버님이 같은 자세로 앉는 건 예의에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다리를 곧게 뻗고 앉아주세요. 예비 사위는 남편을 보면서 더 편하게 앉으라고 하더니 남편의 다리를 쭉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유, 난 괜찮다니까. 자네 왜 이러는 건가? 남편의 외침에 막내딸이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막내딸이 예비 사위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네가 나한테 아버님 앞에서 편하게 있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아버님께서 나보고 편하게 앉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우리 집에 인사 와서 대체 왜 그래? 막내딸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때 어정쩡하게 앉아있던 남편이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막내딸을 달래더군요. 그 후 저와 남편, 막내딸, 예비사위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때 예비사위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10살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른을 대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물론 어머니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잘 클 수 있었지만 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비 사위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무슨 흠이겠습니까? 서툴지만 노력하려는 자세가 보여서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았죠. 그때 남편도 예비 사위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이해하네. 그렇지만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순애가 자네한테 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되겠나?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더 배울 수 있는 거야. 남편과 예비 사위의 대화에 저는 조금 불안했어요. 예비 사위 그때 나이가 30 중반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런 불안은 상견례를 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비 사돈을 만나보니까 이런 어머니를 보고 컸다면 앞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자마자 예비 사돈은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너무 미성숙하네요. 너무도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에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다 지나간 일인데 이렇게 사과까지 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 잊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할 건 정확하게 해야죠.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네요. 아유, 어느 부모 마음이 다르겠어요. 안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자식 키우는 일이 다 힘들죠. 혹시나 마음에 작은 상처라도 남을까 싶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이 하면 저희 집 애들도 해주려고 허리가 휘도록 살았네요. 노력하신 만큼 정말 훌륭한 아들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실수하면 사과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어려운 법인데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유, 제가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기분이 좋네요. 안사돈이 말도 차분하게 잘하시고 무엇보다 아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선 정확하게 사과를 해주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예비 사이도 완전히 나빠 보이는 구석은 없는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결혼을 허락했죠. 막내딸 시집 가는데 보태줄 형편도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막내딸이 시집 가는 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네요. 우리 순애 시집 가서도 잘 살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꼭 이 엄마한테 다 말해. 알겠지? 알겠어. 엄마 또 왜 울어? 내가 무슨 외국으로 시집 가? 엄마 집이랑 차로 30분 거리야. 그러니까 나 보고 싶으면 언제든 편하게 와. 그렇게 눈물로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냈어요. 슬프긴 해도 자식들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부모로서 할 일은 끝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막내딸 결혼하고 첫 명절에 막내딸이 예비사위와 같이 왔는데 그날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예비사위가 오자마자 인사를 꾸벅하고 거실 한가운데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장모님, 명절이라 특선 영화 해준대요. 마침 못 봤던 영화라서 저 이거 봐야 하거든요. 자넨 명절에 처가로 TV 보러 왔나? 겸사겸사 왔죠.
겸사겸사 왔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위를 보면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위가 장모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 막내딸이 깜짝 놀라 사위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처가댁이잖아. 우리가 명절이라 인사드리러 온 거지. 뭘 또 겸사겸사 와. 당장 일어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명절까지 예의 차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좀 편하게 있자. 당신 그럴 거면 집으로 가. 장인어른도 편하게 있으라고 했는데 당신 왜 그래? 편하게 있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장 일어나 앉아 있어.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위는 제 남편이 인사를 하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다는 말을 정말 그대로 들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위의 태도가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도 막내딸이 꽉 잡고 사는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고쳐 앉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밥을 먹다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 버릇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큰아들 부부가 손주까지 데리고 조금 일찍 와 있었는데 며느리가 절 도와 제사 음식도 전부 다 같이 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다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사위가 반찬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야, 고기 양념이 진짜 잘 됐는데요. 이거 누가 했어요? 음식 솜씨가 너무 좋네요. 국은 좀 짠 것 같은데 고긴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고긴 누가 한 거예요? 사위는 꼭 심사위원이라도 된 것처럼 상위에 있던 음식들을 하나씩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편하기 시작했는데 큰아들이 제 표정을 보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급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거 우리 어머니가 하신 거지. 워낙 옛날부터 솜씨가 좋으셨어. 그래서 지금도 작게 식당도 하시는 거잖아.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장모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근데 이 솜씨를 왜 딸한테는 안 물려주셨어요? 순애가 다 좋은데 음식을 너무 못해요. 장모님이 다시 교육 좀 시켜줘요. 저는 밥을 먹다가 사위의 말에 밥이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사위 말에 입이 떡하고 벌어진 거죠. 그 순간 저는 잘 참아오다가 억눌렀던 화가 터져서 소리쳤습니다.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왜 그러세요? 제가 혹시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전 그냥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자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칭찬으로 듣겠나? 내가 자네한테 평가받으려고 한 줄 알아? 누가 했는지 자네가 알아서 뭐하게. 아니, 그냥 전 맛있어서. 사위는 당황했는지 말도 다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한숨을 쉬면서 일어나더니 사위를 밖으로 불러내더군요. 즐거웠던 식사 자리는 어색해졌고 큰아들은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반찬 하나씩 헤집어내면서 계속 이거 누가 했어요? 국이 짠데 고기는 맛있다. 누가 했는지 간을 잘못 맞춘 것 같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느 사위가 처가댁에 와서 저런 말들을 합니까? 이 영상을 시청 중인 여러분들도 사위가 집에 와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둘째 사위가 있지만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말을 저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한참 동안 둘이 대화를 하다 온 막내딸과 사위는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 사위가 저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전 정말 너무 맛있어서 누가 했나 궁금했던 건데 제 의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항상 그 말부터 조심하라고 말했잖아. 자네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닌 건 아는데 오늘은 정말 큰 실수한 거야. 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사위는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더군요. 정말 애증의 사위였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뭘 가르쳐야 저놈의 말실수를 안 할까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끼리는 오해를 풀고 넘어가면 된다지만 밖에서도 저러면 정말 낭패 아닌가요?
그날 한 차례 분란을 겪고 막내딸이 조용히 저한테 오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저 사람이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 것 같아. 나쁜 의도는 아닌데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니까 나도 참 답답하다.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쩜 좋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밖에서도 저러면 어쩐다니. 그래도 회사는 곧잘 다니고 승진도 하는 거 보면 어찌저찌 잘 다니나 봐.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한 번만 이해 좀 해주세요. 막내딸의 근심 가득한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온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한 번 사고를 쳤으니까 달라지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30년 넘게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 한 번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위는 마음이 쓰였는지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커피를 사서 왔더군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다 싶었어요.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커피를 사들고 식당으로 온 게 기특하기도 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디서 술을 한잔 했는지 볼이 빨간 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위한테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술 마셨나? 네, 퇴근하고 동기랑 국밥에 소주 한 병 깔끔하게 딱 했어요. 그럼 집으로 가지 뭐하러 여길 와. 얼른 가서 쉬어. 왜요? 제가 장모님 생각해서 왔는데 왜 쫓아내세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가서 쉬라고. 장모님도 말 그렇게 하시면서 왜 맨날 저한테 뭐라고만 하세요? 저 정말 서운해요. 사위는 갑자기 서럽다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한다는데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언제 자네를 미워했다고 그래. 내가 자네 꼴 보기 싫었으면 음식도 안 해주고 문 좀 박대했겠지. 가만 보면 장모님은 큰아들은 큰아들이라 예뻐하시고 둘째 사이는 둘째 사이라고 예뻐하시는데 저만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시잖아요. 저 무시하시는 거죠?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아무리 제가 말해도 막내 사위는 제가 자기만 미워한다면서 서러운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를 앉혀놓고 화를 참으면서 말했죠. 자네 지금 억울한 거야? 나한테 저번에 자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 네? 제가 뭐라고 했었죠? 저것 봐. 어휴, 속 터져서 원. 자네가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었지? 세상에 사위가 장모한테 밥 먹었냐고 묻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요? 언제요? 이걸 봐. 이러니까 자네가 매일 그 입으로 사고를 치는 거야. 분명히 나한테 장모님 밥 먹었어요? 이러질 않나? 장인어른 머리가 더 벗겨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누가 하나? 그건 그냥 안부 물었던 거예요. 아이고, 내 속이 터져서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얼른 가. 더 꼴도 보기 싫어졌네. 저는 막내딸한테 전화를 해서 사위를 데려가게 했어요. 막내딸이 오는 동안 사위가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라도 해서 끌고 가라고 하고 싶었죠. 그러다 막내딸이 와서 사위를 데려가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날은 좀 충격이 컸습니다. 그 후 저를 찾아온 건 안사돈과 사위였어요. 안사돈은 모든 걸 듣고 저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말로도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되시겠지만 우선 마음이라도 받아주세요. 저 그날 사위한테 솔직히 너무 실망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 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이젠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사위는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에요. 난 자네 이러는 것도 다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세. 그러자 안사돈이 사위를 보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 후 안사돈과 저는 둘이 술을 한잔하게 됐어요. 그때 안사돈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말했어요. 사돈, 마음 안 푸셔도 됩니다. 저희가 사과를 했다고 해서 다 받아줄 이유는 없죠. 마음을 푸는 건 상처받은 사람의 몫인데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온 건 그동안 제 아들이 상처를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안사돈의 말에 저는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이런 안사돈한테 어떻게 저런 아들이 있을 수 있나 믿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안사돈과 저는 그동안 살아온 깊은 대화들을 나눴어요. 안사돈은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 옷 살 거 아껴서 우리 길선이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워낙 샘도 많고 남들 아는 건 다 하고 싶어 하던 애라서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요.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제가 면목이 없네요. 아휴, 자식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겠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렇게 안사돈과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에 사위와 막내딸이 들어오더군요. 사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저는 감정싸움 오래 끌고 가봐야 뭐하나 싶어서 사위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 앉아. 내가 병어조림 해줄 테니까. 정말요? 저 장모님 병어조림 너무 맛있어요. 자네 이뻐서 주는 거 아니야. 안사돈이 너무 자네를 귀하게 키우셔서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거야. 네, 장모님. 저 앞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요. 사위의 말에 저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병어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그날은 안사돈이 안 오셨다면 아마 사위와 오랜 시간 감정적으로 멀어진 채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돈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동안의 노력들이 저를 울린 겁니다. 부모가 바르게 자라라고 빌어도 엇나가는 게 자식인데 안사돈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사위가 말은 저렇게 해도 막내딸한테는 껌뻑 죽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입만 번지르르하게 산 놈보다 행동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이가 나아 보였죠. 어차피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딸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사돈도 이렇게 아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저만 참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건 이후로 한동안 사위를 딱히 볼 일이 없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하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제가 식당을 쉬던 날 사위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딱 하루 식당 문을 닫고 쉬었는데 그날이 마침 월요일이었어요. 사위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군요. 장모님, 뭐 하세요? 오늘 식당 정규휴일이라 쉬고 있지. 왜? 무슨 일 있나? 아니요. 제가 오늘 창립 기념일이라서 오랜만에 순회도 없이 혼자 쉬고 있는데 장모님 병어조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병어조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 네, 요즘 너무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장모님이 해주신 병어조림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재료도 다 시장 봐야 하는데 그럼 내가 시장 봐서 갈 테니까 기다려봐. 순애가 살림 잘하고 있나 한번 봐야겠네. 네, 장모님 조심해서 오세요. 갑자기 병어조림이 생각난다는 사위의 말에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순애도 안 본 지 2달이 넘어가는 때라 가서 저녁이나 해주고 와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을 봐서 순애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안사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안사돈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유, 사돈, 언제 오셨어요? 저도 방금 와서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어요. 아들 녀석이 김치 좀 싸서 가져다 달라고 해서요. 전 아들이 사돈한테 연락한지도 몰랐네요. 그러게요. 저도 안사돈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전 사위가 병어조림이 하도 먹고 싶다고 하길래 딸이랑 사위 저녁 좀 만들어 줄 겸 왔어요. 안 본 지도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저와 안사돈은 갑작스런 상황에
우왕좌왕하면서 인사를 했네요. 그런데 안사돈이 제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사위를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예의 없게 뭐 하는 거야? 처가에 전화해서 이런 걸 시켜? 너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해요? 배달 음식 맛없고 갑자기 장모님 음식이 그리운데 사위한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장모님? 저는 왠지 취해 보이는 사위의 애교에 그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사위가 먹고 싶다는데 이런 거 어렵지도 않지. 역시 장모님이 최고세요. 사위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면서 병어조림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안절부절하면서 저한테 오더니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쉬는 날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괜찮습니다. 제 딸도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먹을 텐데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세요. 아휴, 제가 참 면목이 없네요. 안사돈이 절 도우려고 주위를 서성거렸어요. 그렇게 한참 만들고 있는데 술에 좀 취한 사위가 안사돈을 부르더라고요. 안사돈은 사위한테 가서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 쉬는 날이라고 술만 마시면 어떡해? 왜? 쉬는 날이 이렇게 쉬라고 있는 거지. 아휴, 내가 못 산다, 정말 못 살아. 거실에 있던 사위는 안사돈과 하는 이야기가 주방까지 다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사위의 말에 제 귀를 의심하게 됐어요. 사위가 안사돈한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 장모 내 호구 맞지?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니까?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한번 실험 한번 해보려고 불렀는데 봐봐. 딱 시장까지 봐서 오잖아.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장모한테 호구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모자라 실험하려고 불렀다는데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 순간 안사돈이 사위를 훈계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안사돈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당장 똑바로 앉아. 안사돈의 호통에 사위는 헐레벌떡 일어나서 앉더군요. 이미 안사돈은 제가 사위의 망언을 들었을 거라고 눈치를 챘던 겁니다. 차라리 그 상황에서 안사돈이 나서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호통을 치고 화냈던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안사돈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해도 이건 그냥 네가 바닥이라는 걸 증명하는 꼴인 거 몰라? 너 일어나. 당장 정신 차리고 못 일어나? 얼른 사과드려. 못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장모님, 솔직히 저 병어조림 해주고 싶어서 오신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죄드려. 사위는 허겁지겁 일어났고 안사돈은 그런 사위를 끌어다가 제 앞에 세우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전 사위를 보고 말했습니다. 난 자네랑 우리 딸 위해서 요리해 준 거야. 그걸 지금 호구라고 한 건가? 자네한테 정말 실망했네. 난 자네가 아무리 실수해도 행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자네를 믿어왔어. 시간 지나면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네를 믿었다고. 그런데 지금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호구?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저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사위한테 소리쳤어요. 그러자 안사돈은 사위의 팔을 때리면서 화를 냈습니다. 너 엄마 얼굴에 똥칠하려고 부른 거야? 당장 사과드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빨리 무릎 꿇으라고. 안사돈은 사위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방을 챙기면서 안사돈한테 말했어요. 안사돈, 집안에 제가 일이 있다는 걸 깜빡했었네요. 저거 다 끓었으니까 이따가 조금만 데워서 드세요. 여기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전 오늘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돈, 아휴, 여기까지 오셨는데 같이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제가 정말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사돈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안사돈은 끝까지 절 따라 나와서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아마 안사돈은 제가 일부러 피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동안 사위한테 너무 바보같이 잘해줬나 싶기도 하고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이 나이를 먹고도 사소한 오해에 울고 있는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이런 일에 상처 안 받는 건 아니더군요. 그날 저는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누워 있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내내 가서 저녁 먹고 온다더니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냥 왔어. 나 좀 내버려 둬요.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으니까 남편이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집으로 화가 잔뜩 난 딸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뒤로 짐을 한가득 싸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딸한테 물었어요. 너 그 짐이 다 뭐야? 뭐하러 왔어? 엄마 같으면 내가 안 오게 생겼어? 그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도 네 남편인데 자식이 뭐야? 됐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놈인데 나도 말 곱게 못해. 엄마 괜찮아? 상처 많이 받았지? 미안해 정말. 나 이번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그렇게 말 조심하라고 말해도 안 고쳐지는데 이번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버르장머리 고치든가 이혼하든가 이번 기회에 아주 단판을 지어야겠어. 이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차피 애도 없겠다. 이번에 그 자식 버르장머리 못 고치면 나도 이젠 포기야. 어떻게 그 나이 먹고도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할 수가 있어? 나도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알고 보니까 딸은 안사돈한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잔뜩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딸이 이미 집에 왔을 땐 사위가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있었고 그걸 본 딸이 사위한테 이혼을 하자고 통보하고 왔던 겁니다. 나중에 애라도 나오면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사냐고 딸은 답답해 하더라고요. 결혼 4년 차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어안이 벙벙했죠. 딸은 둘 다 맞벌이에다가 아파트 대출금도 많아서 아이 낳는 걸 조금 미룬 상태였거든요. 상황이 이혼까지 이르자 사위는 다급했는지 3주 동안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심지어는 무릎을 오래 꿇고 있었는지 쥐가 나서 갑자기 나온 저와 딸을 보고 애처롭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순애야,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무릎 꿇고 있다가 쥐라도 걸렸냐? 가지가지 한다 정말. 딸은 사위가 쥐가 나서 도와달라고 내미는 손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나갔어요. 그러자 사위는 저를 보길래 저도 외면한 채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며칠 뒤 안사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애들 이혼 소식에 놀라서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 정말 이혼하나요? 아니요. 사돈,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진짜로 이혼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말버릇을 좀 확실하게 고쳐주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아휴, 그랬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심력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혼만은 좀 막아주세요. 그래도 순애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들으면서 점점 편하고 있어요. 안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안사돈이 어떻게 키우셨는지 다 알아요. 저희 한번 믿어주십시오. 안사돈은 제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딸과 머리를 굴려서 사위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칠 방법을 떠올렸죠. 그때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사위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저는 대문을 열고 사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위가 문 앞에 오자마자 딸과 함께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한 사위를 보고 말했어요. 자, 차 있는 곳으로 가게. 오늘 운전 좀 해. 네? 장모님 어디 가세요? 왜? 어디 간다고 하면 안 가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사모님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이럴 땐 아주 청산유수지. 자, 여기 이 주소로 가. 사위한테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고 그렇게 셋이서 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갔어요. 도착한 장소를 보고 사위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곳은 바로 절이었거든요. 장모님, 절엔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자네 정신 상태 좀 개조하려고 왔지.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하게. 저는 딸과 같이 앞장섰고 사위는 저희 뒤를 조용히 따라오더군요. 그리고 절 안으로 들어가서 사위한테 방석을 딱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방석을 본 사위는 어리둥절한 채로 말했어요. 장모님, 방석은 왜 절 주세요? 시작해, 108배. 네? 108배요? 전 절에 안 다녀서 이런 거 몰라요. 여보, 당신이 말해봐. 나 무교잖아. 사위는 다급한 목소리로 딸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딸은 사위를 보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절 못하겠으면 이혼 도장 바로 찍으러 가던지. 지금 여기서 선택해. 아니야. 나 108배 잘할 수 있어. 해볼게. 그런 사위를 보면서 저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엄살 부리지 말고 나 따라해.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참회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네가 뭘 잘못했는지 돌이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장모님,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허리도 좀 안 좋고. 뭐야? 순애야, 가방 들어. 그냥 가자.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사위는 온갖 엄살을 부리더니 결국 108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저와 순애도 같이 108배를 하기 시작했죠. 사위만 시킬 수 없어서 셋이 나란히 참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곧잘 따라하더니 사위는 허리를 잡으면서 엄살 섞인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장모님, 저 허리랑 다리가 너무 아파요. 더는 못하겠어요. 자네 여기서 108배 다 못하면 아웃이야, 아웃. 아웃이란 말에 깜짝 놀란 사위는 다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딸은 몇 번 왔었기 때문에 끝내긴 했지만 땀이 비 오듯 흘렀죠. 저와 딸이 다 끝내고 사위를 봤는데 한 50개 정도 했던 것 같았어요. 저랑 딸이 멈추니까 사위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장모님, 벌써 다 하셨어요? 어딜 한눈을 팔아? 중간에 흐름 끊기면 더 아픈 거 몰라? 자네가 참고 버텨야지. 우리도 힘들어. 그렇게 끈기가 없어서야 우리 딸이 어떻게 자네를 믿고 살겠나? 네, 장모님, 저 해내겠습니다. 이걸로 제 마음이 전달된다면 10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사위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절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사위를 응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봐. 자넨 할 수 있어. 좀 더 해봐. 그동안 저지른 실수를 다 돌아봐. 한 90개 정도 하니까 사위는 사시나무 떨듯 다리까지 떨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때는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자세와 다짐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보여줘. 딸의 말에 사위는 젖먹던 힘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8배를 완성한 순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 사위를 보면서 저는 한마디 건넸습니다. 뭘 이런 걸로 엄살이야. 어서 가세. 장모님, 조금만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 창피하게 하지 말고 빨리 나와.
그렇게 오랜 시간 끝에 사위를 데리고 절을 나올 수 있었어요. 사위는 운전대를 못 잡을 정도로 다리를 많이 아파해서 결국 딸이 대신 운전을 해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사위를 앉혀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네? 이게 끝이 아니면 뭐가 더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몇 시간 만에 변하겠어? 다음 주 토요일도 절로 와. 네? 장모님, 저 정말 도저히 못하겠어요. 뭐야? 김서방 이렇게 엄살이 심한 사람이었어? 그러자 딸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허약한 줄 몰랐네. 이혼 도장 찍는 게 더 쉽고 빠르겠지? 뭐?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사위는 손사래를 치면서 할 수 있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저는 사위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그럼 자네 한 달 동안 토요일 10시에 나랑 같이 절에 다니세. 네, 장모님. 그 후로 사위는 정말로 저랑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엄청 힘들어하더니 서너 번째 오니까 곧잘 따라해서 속도까지 맞추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던 108배를 마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네 대단하네. 난 솔직히 하나도 못해. 아닙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저를 돌이켜보게 되니까 좋았어요. 앞으로 어떤 아들 사위 남편이 되어야 할지 해답을 얻었어요. 이야, 우리 사위 따봉이야, 따봉. 그럼 된 거야. 108배를 하더라도 못 느낀 사람 많어. 앞으로 정말 새 사람이 된 마음으로 살아보게. 남편은 사위를 보면서 엄지를 올려 보였어요. 그리고 딸은 사위에게 고봉밥을 주면서 말하더군요. 오늘은 마음껏 먹어. 당신이 줘서 밥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고마워. 그렇게 한 달 반 만에 딸은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한테만 털어놓는 비밀이지만 딸은 사위 혼자 있을 집이 걱정돼서 집에 가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이번에 남편 버릇을 고치겠다고 정말 굳게 다짐했던 겁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날 사위는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네, 장모님, 믿어주십시오. 그날 이후 사위는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한동안 아침마다 전화해서 장인 장모한테 문안 인사 올린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2년 정도 지났는데 사위는 말 하나를 해도 예쁘게 하는 아주 귀한 사위가 됐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사위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제 딸은 임신 6개월 차라 곧 있으면 4개월 뒤에 손주까지 태어난답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감회가 다른지 사위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멋진 아빠가 될게요.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겠지만 새 식구 오순도순 잘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새 사람이 된 사위와 막내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해도 쉽게 가정을 깨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연을 쓴 것도 요즘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기사를 보고 쓰게 됐어요. 수많은 하객 앞에서 맹세한 만큼 노력이란 것도 해봐야겠죠. 서로 다른 모양이 맞춰가면서 사는 것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주는 행복도 꼭 느껴보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부부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 썼는데 사연이 좀 길어졌네요. 모두들 평안한 가정에서 하루하루 행복하세요.